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습관 중 단 하나라도 반복하고 계신다면 수명이 5년, 아니 10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고 생각보다 흔한 습관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2위는 많은 분들이 매일처럼 하고 계신 일입니다. 몸과 뇌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습관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죠. 그리고 1위는 정말 의외일 겁니다. 설마 그게? 하실 수도 있지만 듣고 나면 당장 오늘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세 오현민입니다. 보건소장으로 40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다 지금은 마을에서 생활 건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의학 교과서가 아닌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더 빠르게 생활 속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 그중 2위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그러나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은 한 가지 습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2위 습관, 과도한 음주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충남 청양에 사시는 76세 최연복 님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셨고 말씀이 참 유쾌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매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손에 소주잔을 들고 계셨어요. 그냥 하루 마무리로 반 병 정도 마십니다. 습관이죠. 처음엔 별다른 문제 없어 보였지만 어느 날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쉽게 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보건소 건강검진을 통해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음주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간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진 간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독성이 몸속에 더 오래 남게 되죠. 특히 최연복 님처럼 매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자칫 간경변이나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만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박동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밤에 자주 깨고 수면의 질을 나쁘게 만듭니다. 잠을 자도 피곤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사실 어르신들 중엔 내가 무슨 폭음을 하냐,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두 잔이라도 매일 이어진다면 그것은 습관성 음주로 분류됩니다. 몸은 회복할 시간도 없이 매일 독소를 맞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이 연령대엔 고혈압약, 당뇨약 등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아 약물과의 충돌로 부작용이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낙상의 위험도 높입니다. 균형 감각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넘어지기 쉬운 나이에 술 기운은 더 큰 사고를 불러옵니다. 최연복 님도 쓰러져 팔목을 다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스스로 술을 줄이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허전했어요. 저녁에 그 한 잔이 삶의 위안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차를 마십니다. 유자차, 결명자차, 국화차 돌아가며 마시다 보니 속도 편하고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술 마시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이틀, 아니 하루만이라도.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빈속에는 절대 마시지 말고 물을 곁들여 천천히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마시지 않는 날은 간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간은 정직한 기관입니다. 돌봐주면 회복하고 혹사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술이 삶의 낙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이 남은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건강을 유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주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반듯한 아침입니다. 치명적인 1위 습관은 남성과 여성에게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성에게는 운동 부족, 여성에게는 수면 부족이 가장 깊고 빠르게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정년 이후의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밥 먹고 TV 보다가 저녁 되면 그날이 다 간 느낌. 처음엔 그게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도 허벅지가 묵직하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신발끈을 매는 것도 귀찮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충격적인 1위 습관은 바로 그 무심한 하루하루가 만들어내는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남성 노인에게 이 습관은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기도 오산에 사시는 78세 김인수 어르신은 원래 현장에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정년을 맞고 나서는 이제는 좀 쉬자며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죠. 점점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당기기 시작했지만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 욕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습니다. 팔과 골반을 동시에 다쳐 병원에 실려간 김인수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을 땐 매일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퇴직 후 운동을 멈춘 지 6년. 그 사이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뼈는 부쩍 약해져 있었습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근육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같은 관절 문제뿐 아니라 혈액순환이 둔해지며 뇌혈류도 줄어들고 심장 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니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이 따라오고 결국엔 치매나 우울증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일상 속 작고 단순한 움직임조차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김인수 어르신도 퇴원 후 처음엔 방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와 함께 걷기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하루 20분씩 꾸준히 공원을 산책하시며 예전의 체력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치명적인 습관 1위는 수면 부족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4세 전혜미님은 몇 년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셨습니다. 누우면 잡생각이 많아지고 뉴스에서 본 일, 자식 걱정, 지나간 일까지 다 떠올라요. 잠들기까지 해서 3시간은 그냥 눈만 감고 있어요. 그렇게 새벽에 겨우 잠들어도 한두 시간 뒤면 다시 깼고 아침에는 피로와 멍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밤사이 뇌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는 내 몸의 청소 시간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의 불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혜미 님도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지만 점차 말이 느려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일이 늘었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인지 저하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고 이후 수면 상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혜미 님은 그 후로 수면 루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끄고 형광등 대신 따뜻한 조명에 스탠드를 켰습니다. 족욕을 하며 몸을 이완시키고 자기 전엔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TV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짧은 수필을 읽는 시간으로 바꿨고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눈이 절로 감기고 아침에도 기분이 훨씬 맑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운동과 수면, 이 둘은 거창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무시하고 가장 자주 망가뜨리는 삶의 뿌리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걷는 다리부터 무너지고 잠을 자지 않으면 말과 기억,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회복이 더디기에 방치할수록 악화 속도는 빨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어젯밤은 몇 시간 주무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걷는 시간 10분을 늘리고 잠자기 전 불을 줄이는 그 사소한 변화가 내일의 컨디션, 다음 달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3위 습관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입니다. 며칠 동안 마을회관의 모습을 비추지 않던 분이 계셨습니다. 경북 봉화에 사는 82세 조명도 어르신입니다. 평소에도 말씀이 많으신 편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전화도 받지 않으셔서 동네 분들이 걱정을 했죠. 결국 동네 이장이 찾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 조명도 어르신은 전기장판 위에서 감기 몸살로 누워 계셨습니다. 냉장고엔 먹다 남은 반찬 2개, 식탁엔 며칠치 약봉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몸이 아팠던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그걸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대화할 사람이 사라지고 소소한 소식 하나 나눌 상대도 없게 되면 건강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조명도 어르신처럼 80세가 넘은 분들은 특히 이 고립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독립한 지 오래, 하루에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날이 반복되면 말소리 대신 TV 소음만 가득한 집에서 점점 웃음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조명도 어르신은 그날 이후 우울감과 식욕 저하가 급격히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경도 인지장애 소견까지 받으셨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기억력 저하,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낙상이나 심장 질환처럼 외형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수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반대로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누군가와 만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몸의 면역 반응도 인지 기능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한편 고립이 꼭 혼자 사는 경우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76세 유복수님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각방 생활에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유복수님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말을 안 하면 혼자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립은 공간이 아니라 교류의 부재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작은 만남의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노래 교실, 댄스 체조, 서예, 수공예.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조명도 어르신도 처음엔 한사코 거절하셨죠. 그런데 딱 한 번 마을회관에서 열린 게이트볼 체험 날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웃고 박수를 치면서 표정이 확 바뀌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명도 어르신은 매주 2번 게이트볼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모임이 끝나고 335 모여서 막걸리 한 잔씩 나누며 농사 이야기, 손주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간다고 하십니다. 어느 날 그러시더군요. 예전엔 하루가 길고 살 이유가 없다고 느꼈는데 요즘은 화요일, 금요일이 기다려져요.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통화나 단체 채팅방은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손주와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하며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유복수 님도 요즘은 친구들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매일 아침 출석 인사를 나누십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한마디가 누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건강의 병리학적 위험 요인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이 줄고, 말을 줄이면 생각이 줄고, 생각이 줄면 감정도 메마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울증과 치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마주 앉은 차 한 잔이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사위 습관은 오랜 세월 몸에 익은 흡연이라는 습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금연이야. 그냥 죽을 때까지 피우다 가는 거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엔 이미 몇십 년 피워왔는데 이제 끊어서 뭐가 달라지겠어. 체념하듯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기만 할까요? 강원도 인제에 사는 81세 박형주 어르신 역시 40년 넘게 하루 한갑을 피워온 분이셨습니다. 막상 큰 병이 없으니 더더욱 금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폐사진 찍어봐도 별 이상 없더라고. 담배 피우면서도 건강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버티던 박형주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호흡곤란과 기침, 흉통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적으로 숨이 차고 폐 기능이 약해지는 병입니다.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그때 처음으로 담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흡연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의 위험성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폐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회복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담배 한 갑쯤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한 모금이 폐포를 훨씬 더 빠르게 손상시키고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박형주 어르신도 입원 당시 산소 포화도가 8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95% 이상은 되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결국 산소 마스크를 끼고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차서 잠시도 쉬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간 별일 없었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 몸이 포기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게다가 흡연은 폐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며 그로 인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한마디로 담배 한 개비는 천천히 작동하는 질병의 기폭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끊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금연 20분 후 혈압과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12시간 후 혈액 속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년 후에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고 5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박형주 어르신도 입원 직후부터 강제 금연에 들어갔고 퇴원 후에는 니코틴 패치와 복지관 금연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8개월째 금연 중이십니다. 처음엔 입이 심심하고 손이 허전했죠. 근데 요즘은 숨 쉬는 게 다르다니까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담배 대신 사탕을 가지고 다니시고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금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십니다. 한 번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내가 끊은 건 담배가 아니라 후회일지도 몰라요. 늦기 전에 끊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담배는 습관이 아닙니다. 몸에 들어와 독소를 퍼뜨리고 폐를 닳고 혈관을 좁히고 세포를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나이 들수록 더 크고 회복은 더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첫 번째로 아침 첫 담배를 늦춰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피우는 개비 수를 한 개라도 줄여보세요. 그 한 개비가 내 폐를 하루 더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박형주 어르신처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앞으로의 삶 중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5위 습관은 매일 반복되는 혼자 식사하기와 아침 결식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7세 정윤자 님은 요즘 몇 끼를 혼자 드십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 먼 곳에서 살아 연락도 뜸합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라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식사 준비가 귀찮아졌고 차리는 것도 치우는 것도 번거로워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거의 건너뛰고 점심은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가볍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에 갔고 의사는 심각한 영양결핍과 빈혈을 지적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입맛이 줄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 식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혼자 사는 환경까지 더해지면 식사는 점점 의무감 없는 반복이 되고 맙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식사가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정윤자 님의 경우 병원 검진에서 체중은 5kg 이상 줄었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모두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해졌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층이 식사를 소홀히 하면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기력이 사라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수명이 서서히 깎여나가는 겁니다. 한편 경남 진주에 사는 75세 김우철 님 역시 매일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자녀들은 타지에 있고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해 한동안 아예 라면만 끓여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뭘 거하게 차려봤자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이젠 입맛도 없어요. 그런 말 속엔 어쩌면 스스로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밥의 문제는 영양 불균형만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반복하게 되어 식단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식사량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게다가 혼자 먹는 식사는 대화가 없고 눈빛이 없고 기다림이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정서적으로도 고립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고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식사의 질과 태도입니다. 정윤자 님은 이후 보건소의 추천으로 동네 복지관 도시락 배달을 받기 시작했고 매주 수요일은 가까운 친구와 약속을 잡아 함께 점심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식사량이 늘고 체중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리며 먹는 밥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어찌나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는 습관도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아침은 귀찮으니까 라는 이유로 건너뛰시는데 아침은 밤새 에너지를 소모한 몸과 뇌에 첫 연료를 공급하는 소중한 식사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김우철 님도 아침을 매일 걸으셨는데 어느 날 산책 도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공복 저혈당으로 진단했고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침 한 끼는 생명줄처럼 중요합니다. 그 이후 김우철 님은 아침에 따뜻한 미숫가루와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드시는 루틴을 만들었고 기력이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몸이 덜 긴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의미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밥상이 내 몸을 살릴 수도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혼밥이든 아침 결식이든 문제는 식사의 양보다 마음가짐과 반복입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부터라도 한 끼를 따뜻하게 준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몸을 살리고 기분을 살리고 삶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그리 특별하거나 낯선 것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수면 부족, 혼자 밥을 먹는 습관, 그리고 대화 한마디 없이 흘러가는 외로운 하루. 이 모두가 사실은 하루하루 우리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조용한 공격이었던 겁니다. 이 습관들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고 나서 바꾸는 건 치료지만 아프기 전에 바꾸는 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밥을 대충 먹고 움직임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잠을 줄이다 보면 언젠가 마음까지 무뎌지고 맙니다. 반대로 건강도 갑자기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바꾸면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생활 속 건강의 힘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생각나는 분 한 분에게 꼭 전해주세요. 혼자 지내시는 주변 지인, 친구, 옆집 어르신께 이 영상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이자 사랑입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하루가 반복되면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건강한 인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